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대중교통 버스 이용해서 산타모니카 호스텔 체크인했던 그날의 여행 기록 영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이동을 계획하거나 혹은 산타모니카에서 어떤 숙소 이용할지 고민하는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여행자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행 영상 정리해보고요. 꼭 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로스앤젤레스 공항 분위기 그리고 산타모니카를 첫 여행을 하는 여행 분위기 같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행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입국 심사 받고 로스앤젤레스 공항 밖으로 이제 빠져나온 이 상황이고요. 공항에서 어떤 큰 부대 시설이 있거나 공항 사이즈가 복잡하거나 대형이거나 이런 느낌이 사실 없었던 좀 아담한 느낌의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분위기입니다. 커피빈 하나 보이고 그 외에 어떤 별도의 부대 시설들이 많지 않은 첫 느낌입니다. 환전을 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들이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는 빠져나왔을 때 그런 부대 시설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려면 공항을 빠져나와서 별도의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우버를 타거나 킹버스를 이용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공항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버스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도착층에서 공항 빠져나오면 안내 표지판이 큼직하게 잘 보이는데 두 가지 안내 표지판 중에 하나가 Fly Away라는 킹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버스 탑승장 안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공항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확인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핑크색 기둥을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셔틀버스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A, B, E, M, X 이렇게 5가지 셔틀버스가 안내되어 있는데 처음 도착해서는 다 같은 그냥 셔틀버스인 줄 알고 아무거나 막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봤었어야 하는 건데 이걸 확인을 안 해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5가지 셔틀버스 보면 A가 터미널 커넥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터미널과 터미널을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고 공항 터미널을 순환하는 안내입니다. B와 E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이고 그리고 또 하나 X는 공항 직원 전용 버스로 분류되어 있는 셔틀버스입니다. 이번에 탑승할 버스가 바로 M타입이고요. 다 똑같은 버스인 줄 알고 직원용 버스를 타기도 하고 좀 헤매기도 좀 했습니다. 탑승은 이제 메트로 커넥터 셔틀이라는 버스를 타면 되는데 살짝 좀 허름한 느낌? 그리고 버스 앞면이나 옆면에 그 프린트된 안내 표시가 있는 버스 확인하고 탑승하면 됩니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대략 한 15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구글맵 계속 확인하면서 갔는데 아주 한적한 공항 외곽의 풍경 나타나는데 그거 그냥 즐기면서 목적지까지 쭉 이동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대중교통 환승센터, 그러니까 메트로 트랜짓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 C라인 그리고 K라인 이런 탑승장이고요. 버스는 산타모니카까지 이동할 수 있는 파란색 빅 블루 버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녹색 색깔 버스는 컬버 시티 버스라는 또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 버스 102번, 111번, 117번, 120번, 232번 이런 버스들을 탑승해서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지역들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탑승 4번으로 이동하면 산타모니카 가는 빅 블루 버스 3번 버스라고 표식이 되어 있는 이 버스를 탈 수가 있고요. 모니터에 보면 도착 예정 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버스라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버스에 안내되어 있는 3번 그리고 산타모니카라는 목적지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하고 탑승하면 됩니다. 탑승하기 전에 버스 요금에 대해 좀 확인을 해봤는데 1.25불, 1.50, 1.75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여행자분은 심지어 무료 탑승도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진 않고 탔는데 잔돈은 없었기 때문에 2불 지불하고 탑승을 했는데 승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잔돈을 좀 준비해서 탑승하는 게 좋습니다. 좀 확인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탑승을 할 때는 1.50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카드, 탭카드라고 하죠. 이 카드를 이용하면 1.25달러에 탑승이 가능하다 이런 안내가 되어 있긴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사분이 이제 현지 탑승자에게 그냥 탑승하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 1.25달러를 안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버스 기사분의 어떤 재량 상황에 따라서 요금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잔돈을 거슬러 주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금 탑승인 경우에는 요금을 준비해서 탑승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탭카드, 그러니까 대중교통 카드를 이용해서 탑승을 하면 현금 탑승보다는 할인 적용된다. 요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카드 구매는 공항이나
환승센터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여행 기간에는 버스 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탭카드 구매는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환승센터에서 대략 산타모니카 목적지까지 1시간 정도 이동을 한 것 같고, 도착해서 만난 산타모니카의 첫 풍경, 첫 느낌은 이날 날씨가 좀 흐려서 한국에서 입고 갔던 패딩을 꺼내서 입어야 될 그렇게 따뜻한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의 느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긴 했었는데, 일부 캘리포니아에 치안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산타모니카 첫 느낌은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치안이나 홈리스를 걱정해야 될 그런 느낌들은 아니었긴 했고요. 산타모니카 이제 버스 내려서 한 5분 정도 예약한 호스텔까지 이동을 했는데, 나지막한 건물 풍경들도 보이고 미국스러운 그런 거리 풍경 볼 수 있어서 산타모니카에 도착했구나, 이런 거 실감하면서 걸어가는데 금방 도착한 것 같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예약한 호스텔은 하이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라는 곳이고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하이가 호스텔링 인터내셔널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산타모니카 해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피어에서 가까운 곳이고, 탑승했던 빅블루 버스 정류장과도 가까운 곳이고, 주변에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주변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이라고 확인을 해서 여기를 예약하게 됐습니다. 체크인 안내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사전 체크인 진행해 주셨고, 여기가 24시간 프론트를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 야간에도 직원분들이 프론트 데스크에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한 상황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다 가능했습니다. 체크인할 때 여권 확인하셨고, 예약 정보 확인하고, 그 외에 뭐 특별히 확인하는 내용들은 없었고요.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다양한 언어로 호텔 이용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내사항을 읽어보라, 이런 정도의 간략한 안내사항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디파짓은 카드 정보만 확인하고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키 수령해서 객실로 이동하면 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1층에서 한 번 더 카드키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 필요했고요. 1층에 이제 공용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짐 풀어놓고 한번 둘러보려고 우선 객실로 먼저 이동했습니다. 이날 배정받은 객실이 3층이라서 층간 이동은 엘리베이터도 이용이 가능하고, 첫날 이 엘리베이터 이용 후에는 주로 계단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층 도착해보면 266 사인이 이제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긴 복도 양옆으로 여러 객실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에 이렇게 객실 청소 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배정받은 객실이 304호였고요. 카드키 한 번 더 인증하고 출입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는 6인실이었고 철제 프레임 그리고 락커가 회색으로 이렇게 통일된 좀 약간 투박한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정받은 침대는 4번 침대였고 2층에 위치한 침대였습니다. 잠금 장치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락커입니다. 캐리어 보관은 아마 쉽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고, 가방이랑 개인 물품 정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크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텔 공용 공간 1층 한번 돌아보면 야외 정원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널찍하게 야외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보내기 참 좋았습니다. 차를 마신다거나 콘센트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 이용한다거나 날씨 좋은 날에는 여기서 시간 참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공용 주방과 연결되는 공간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는 음식 반입해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커피, 차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구성이 돼 있어서 식음료 취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판기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빨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호스텔 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요일별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구성되어 있었는데,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긴 했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좀 아쉽지만 특별히 이용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층별로 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텀블러 이용하면 이렇게 무료로 생수는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층에는 TV 볼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책을 보거나 개인 업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들이 또 구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시간 보내기도 좋았습니다. 3층에는 뭐 2층처럼 공용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주로 객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 샤워랑 화장실 공간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돌아보면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에는 샴푸와 바디워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메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 3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여행을 마치고 체크아웃하는 날이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호스텔에서 아침에 일찍 빠져나왔는데, 이날도 프론트데스크에는 직원분이 상주하고 계셔서 카드키 반납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셨고요. 특별한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카드키만 반납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또 안전한 여행 되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산타모니카 마지막 일정이 정겨운 인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라서 버스 타러 가는 길에 홈리스 몇 분 마주치긴 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동선이라서 버스 중간까지 금방 이동했던 것 같고요. 이번
산타모니카 여행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호스텔에서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뭐 불편한 점도 없긴 했고 주변 관광지,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적인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성비 괜찮은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했던 그 과정이랑 산타모니카에서 이용했던 호스텔 후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